오늘 얘기할 이 주제, 요즘 진짜 감쪽 같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이제는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동네 마켓에서도 팔더라고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대체육입니다. 우리 식탁은 물론 최근 투자 시장에서도 가장 핫하게 떠오른 대체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이종민. 김수정입니다. 혹시 채식이 환경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상의 모든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합보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채식을 하면 식량 부족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농업 수확량의 절반 가까운 양이 동물의 사료로 쓰이기 때문이죠. 이뿐 아니라 동물 윤리에도 채식만한 게 없고요.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라던가 아니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던가 그러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대체육 시장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22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새롭게 추가된 3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가 푸드 테크놀로지였다는 점,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푸드테크 관련 ETF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래 먹거리로 이 대체육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대체육과 함께 투자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대체육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대체육은 채소를 활용해서 모양과 식감을 고기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솔직히 먹어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 안 하면 대체육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대체육이 맛이 없다, 콩냄새가 비리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비슷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육 시장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AT 키어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육류 시장에서의 대체육 비중은 2025년에는 약 10%에서 2040년에는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스태티스타 전망을 보더라도 글로벌 대체육 시장은 2022년 88억 달러에서 2026년 167억 달러까지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육 시장은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물성 대체육입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주로 콩 단백질을 활용하는데 대표 기업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임파서블 푸드, 비욘드 미트 등이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콩 등의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효모 등과 배양해 대체육을 만듭니다. 아마 투자분들에겐 빌 게이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투자한 곳으로 더 유명할 거예요. 2020년 5월 IPO를 한 뒤 채 2달이 되기 전에 시가총액이 1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뜨기도 했죠. 또 비욘드 미트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맥도날드와 함께 개발한 맥플랜트 버거의 경우에는 기대보다 약 3배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매장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2020년에는 스타벅스 차이나와 제휴를 맺으며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 펩시와도 합작 법인을 만들어 올해 첫 합작품으로 비건 육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KFC, 얌 브랜드, 던킨 도넛, 홀푸드 같은 체인과 함께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임파서블 푸드는 식물 뿌리나 대두에서 추출한 햄 분자로 대체육을 만드는데요. 혈액 속 헤모글로빈에 들어있는 이 햄 분자가 고기 맛을 낸다고 합니다.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선홍빛의 고기 색과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대량으로 추출해서 실제 소고기와 비슷한 색감 그리고 식감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술로 2019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기술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한 버거킹과 제휴해 임파서블 버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돼지고기 대체육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고 해요. 네, 다음으로는 발효 기반의 대체육 시장인데요. 이 카테고리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영국의 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영국의 가장 큰 소비자 브랜드 중 하나고요. 너겟, 스테이크, 라자냐, 패티 등 140여 개 이상의 대체 가공 상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퀀은 버섯 곰팡이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프로틴을 활용해 닭고기 대체육을 생산하는데요. 특유의 형태가 닭가슴살의 구조와 비슷해 고기 같은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양학적으로도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함유까지 하지 않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포만감이나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작년 4월 신세계푸드에서 마이크로프로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치킨 너겟을 출시를 했는데요. 한 달 만에 10만 개나 판매하면서 예상치보다 약 3배 빠른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기
이유는 노브랜드 버거의 저렴한 가격도 한몫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입소문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또 대체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체육 시장은 배양육 시장입니다. 배양육은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물 기반의 대체육보다 더 고기스러운 맛과 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앞서 언급한 식물 기반의 대체육들과 함께 대체육을 이끄는 핵심 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풍부한 영양분과 단백질이 있는 컬티베이터 안에서 근원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데요. 겹겹이 쌓인 구조로 배양육을 제조해 고기와 같은 질감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배양육 스타트업 회사들은 2020년에는 약 12억 달러 이상, 2021년에는 21년 10월 말까지 누적 9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조달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이스라엘의 퓨처 미트 테크놀로지, 미국의 멤피스 미트, 네덜란드의 모사 미트 같은 기업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들은 빌 게이츠, 타이슨 푸드, 카길 등 다양한 곳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지원받아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데요. 앞으로 배양육 시장을 어떤 기업이 선점하게 될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ETF 1급 비밀, 오늘은 지구온난화, 식량 부족, 동물 윤리, 가치 소비, 건강 등 여러 가지 배경에 힘입어서 미래 식량으로 급부상한 대체육 시장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군 또한 다양한 선택지도 넓어졌고요. 배양육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용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기존 육류와 가장 흡사한 맛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서는 실제 육류와도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육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아시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로 앞서 언급한 식물 기반 안 되겠다. KFC 얌 브랜드 얌. 저 면봉 한 번만 주세요. 콧물 나와서 급박.